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파일을 이렇게 두 개를 오픈해 봤습니다. 하나는 숲이고 하나는 딱따구리 사진입니다.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안 맞죠? 자, 컨트롤 T 사이즈 조절해 봅시다.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뭔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겠고, 자, 라인을 맞추어서 엔터.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다르죠. 자,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sso 툴로 경계를 전부 다 따내야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경계를 따내는 작업,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본말로 눕기를 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눕기가 이렇게 경계를 뜻해요.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차분히 따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쭉길쭉하게 쭉쭉 따내는 게 아니고 조금만큼 조금씩 곡선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따내시면 돼요. 한 번에 쭉쭉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경계를 맞추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선택한 부위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도 우린 사용합니다. 거꾸로도 사용을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를 없애고 여기만 보게 하고 싶어요. 이거 간단해요. 자, 지금 보시면 마스크가 없죠. 마스크 없죠. 그리고 선택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없이 선택을 한 다음에 마스크 툴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나무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작네요. 자, 벌목도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드시 마스크를 똑바로 따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똑바로 따야 된다인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마스크를 넣어놓고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따셔도 디퍼런스였구나. 이렇게 따내도 돼요. 여기 그루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에 이런 그루터기에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건 그루터기에 이렇게 올려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칼처럼 브러쉬를 따야 된다가 아니고 이럴 때는 약간 흐리멍텅해도 되고, 또 하나 여기서는 이렇게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천천히 블렌드 모드를 움직여 보세요.
블렌드 모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경계를 따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뭉개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똑같이 다큰이라든지 혹은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 여기 마스크니까 오파시티 정도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리터치를 해줘도 이 뒤에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파시티를 낮춰서 살짝 리터치 해보세요. 반드시 경계를 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때요? 이 부분만 이렇게 합성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어제 했던 걸 다시 보도록 하죠. 파일, 뉴, 그 다음 프린트에 A4, 그 다음 크리에이트.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크 툴을 선택하고 여기 노멀로 놓고, 저는 이 전체를 4개로 만들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마크, 다시 절반 선택하고 가이드 끄집어내서 다시 마크, 절반 가이드 끄집어내서 그 다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마크 툴에 보면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픽스 레이소 1.6대 1로 바꾸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여기 패더를 주시면 안 돼요. 이 패더가 깃털이란 뜻이에요. 깃털이란 뜻이고, 패더 값은 늘 0이어야만 합니다. 늘 0이어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패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라쏘, 폴리곤 툴, 폴리곤 라쏘죠. 여기 라쏘 툴에도 패더가 있고, 자, 여기에도 패더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패더는 다 있어요. 제가 패더가 0일 때 사각형을 그리고 색칠을 해봤습니다. 다시 이번에 패더를 5로 주고 영역을 그리고 색을 칠해봤습니다.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차이점. 패더가 0일 때와 패더가 5일 때. 패더는 선택한 경계에 이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패더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패더는 셀렉트, 선택한 툴에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패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패더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임의적으로 패더를 1 정도는 줄 수 있어요. 1이나 2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윤곽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의 윤곽 같은 게 사실은 패더가 1 정도 들어가 있어요. 패더 0으로 놓고 작업하면 정말 칼처럼 딱 끊어냅니다. 근데 패더를 한 1만 놓고 작업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부러 패더를 1 정도로 놓고 작업을 해요. 이렇게 패더를 많이 놓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죠. 자, 여기 패더를 제가 50으로 놨어요.
그럼 어떤가요? 완전히 이렇게 막 동그랗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 땐 이렇게 나와요. No pixel more than 50% selected. The selection edge will not be visibility. 무슨 뜻이에요? 경계가 너무 작은 거예요. 내가 경계는 요만큼 선택했는데 패턴은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가 보이질 않는 거죠. 몇 분이 그런 자리가 몇 자리 있었어요. 그래서 패더를 자꾸 0으로 바꿔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리에 저 패더 값이 있나 없나. 네, 가급적이면 패더를 0으로 놓고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셀렉션 할 때, 그러니까 경계를 딴다 그러죠. 눕기 딴다고 할 때 그때 패더를 1로 놓고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경계를 얻어낼 수 있고, 물론 0으로 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죠. 마크 툴. 자, 패더 0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요. 가이드 놓고 경계 움직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만들어 보시죠. 보드 작업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그리드 작업이에요. 그리드를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입니다. 이거는 쉽게 그리드를 만드는 방법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실무 가서 할 때는 이 그리드를 머릿속에 두고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편하라고 그리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놓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A4 용지 접어가지고 그리드를 먼저 그리고 레이아웃을 만드는 레이아웃을 자꾸 짜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패널을 만들 건데, 판넬을 만들 건데, 보통 우리 이제 판넬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드 작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쭉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이거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냐.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잠깐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오늘도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공유 폴더에 보시면 포토샵 과제물이 있고, 거기 판넬 제작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인테리어 보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테리어 보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테리어 보드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Alt1, Alt2는 뭐냐면 시안 1번, 시안 2번이란 얘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시안 1번, 시안 2번이란 얘기고, 아트월 부분의 인면도, 그 다음에 소회의실 인면도, 대표이사실, 대표이사실, 투시도, 인면도, 평면도, 이런 걸 키플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전체 평면도를 그려놓고 여기가 어떤 부위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키플랜이라고 해요. 자, 또 여기는 얘는 이렇게 끝났네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네,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요. 플로우 인비저블 월.
벽면 전체를 유리로 했네요. 이런 공법을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커튼월 공법이라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한 여기 내용은 알 수가 없겠지만, 건물을 이렇게 만들려면 하나의 단위 조각에서부터 이 조각을 이어 붙이거나 혹은 자르거나 해서 그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면도와 투시도, 마감재, 다시 투시도, 그 다음 레이아웃이죠. 2층, 1층에 대한 레이아웃, 투시도, 인면도, 그 다음에 다른 부위죠. 투시도, 그 다음에 단면도와 인면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네요. 아니다. 밑에 더 있네요. 다시 또 투시도까지. 자, 이건 레스토랑이라고 돼 있네요. 레스토랑. 네. 보시면 이제 뭐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고, 이 음식점의 주 메뉴,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 맵. 사이트 맵이 필요한 이유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는 접근성이 이만큼 용이합니다. 내지는 여기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 주변 환경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람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혹은 어떤 매장들이 있고 여기가 어떤 문화지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사이트 맵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매장인 것 같아요. 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평면도죠. 평면도, 인면도. 그 다음에 얘는 투시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여기도 투시도를 넣고, 여기는 뭐 가족 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포장해 나갈 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감재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런 투시도라든지 이렇게 이게 공유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보통 뭐를 써요? 이렇게 메인 비주얼을 써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인 자리가 어딜까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요. 좌상단이요. 왜 좌상단을 제일 먼저 보죠? 우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책을 봤을 거예요. 그죠? 책을 보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좌상단에서 이렇게 Z자 모양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걸 받으면 좌상단부터 이렇게 훑어나가요. 그래서 좌상단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다른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들에 적용되는 건데,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홈페이지 많이 보잖아요. 쇼핑몰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때 회사 로고가 어딨나요? 좌상단에 있어요. 좌상단에 있는 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상단 중간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단에다 놓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좌상단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책 읽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읽는 습관 때문에 좌상단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아랍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부터 읽어요. 왼쪽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긴 또 달라요. 그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옛날 책을 보면 우상단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상단과
상단에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비주얼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단 부분에 비주얼이 많아요. 가장 임팩트 있는 비주얼들이 이 상단 부위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회사 로고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메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인 비주얼이 들어가요. 카탈로그나 브로셔 같은 거 보잖아요. 네, 똑같아요. 맨 상단에 메인 비주얼이 들어가요. 그리고 메인 카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메인 카피가 바로 저 상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심리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종합예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고 예술적인 면도 필요하고 이렇게 인문학적인 요소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기술적인 요소, 예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요소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인문학적인 요소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맨날 혼났어요. 너는 제발 인문학적인 책 좀 봐라. 제일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선물 받으면 늘 인문학 책이었어요. 제일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인문학 책을 좀 많이 보세요. 심리학적인 책도 좀 많이 보시고. 그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그 MBTI 같은 것도 인문학적인 요소 혹은 심리학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서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성향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요소로 접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MBTI가 절대로 한 가지 성향만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한 가지 성향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인면도 나오고 투시도, 그 다음에 인면도와 투시도와 컨셉, 인면도와 이건 평면도죠. 평면도와 투시도와 컨셉, 그 다음에 인면도고 마감재네요. 그리고 평면을 왜 이렇게 분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외관에서 보는 투시도, 실외에서 보는 마감재 보드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하나 또 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눈높이가 올라가야 돼요. 눈높이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잘하고 싶잖아요.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수업 초기부터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많이 보셔야 돼요. 눈높이 올려야 돼요. 맨날 그 얘기했죠. 똑같아요. 눈높이가 올라가 있어야 이걸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 눈높이가 여기예요. 그럼 흉내내봤자 여긴 거죠. 내 눈높이는 여기예요. 흉내내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높이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백업에 있나? 이건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나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내 작업인가? 이거요. 월드 레지덴탈 디자인, 월드 스페이스 디자인. 레지덴탈 디자인이 뭐냐면 주거 공간이고, 스페이스 디자인이 상공간이에요. 보시면 각각 12권씩 돼 있습니다.
12권이고, 이제 얘가 이제 이 책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서머리, 그 썸네일이라 그러죠. 썸네일이고, 보이시죠?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 우리나라 쪽은 아니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 그 잘된 인테리어들 있죠? 그거 찍어놓은 사진들이에요. 이거를 언제 받았냐면 96년, 97년 요때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근무하던 그 학원 원장님이, 거기 원장님이라고 못 불렀어요. 영어 한 편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나는 격 떨어지게 원장 아니야. 나는 감독이야. 그래서 맨날 우리 감독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소문에는 조폭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큰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맨날 농담 삼아서 그랬는데, 그분이 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세 차례 꼭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서 자료를 보내와요. 사서 보내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있잖아요. 여기 이 책 있잖아요. 이거 책을 스캔한 거거든요. 한 권에 100만 원짜리였어요. 한 권에 100만 원짜리 책이었는데 두 권이죠. 그러니까 두 질이죠.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 하나, 그 다음 인테리어 상업 공간 하나. 12권짜리죠. 선생님들이랑 이거 군침을 흘린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챙길 수 있을까?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스캐너로 다 복사한 거예요. 이거 한 달 동안 복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CD로 이렇게 다 나눠 가졌어요. 자기 소스로 다 챙긴 거예요.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여전히 쓸만하다는 거죠. 잘된 디자인은 세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월하고는 상관없어요. 옛날에 예뻤던 잘 돼 있던 디자인은 지금도 여전히 잘 돼 있는 거죠. 예전에 엉망이었던 디자인은 지금 해도 엉망인 거고, 예전에 잘했던 디자인은 지금 해도 잘 나온 거예요. 시선을 자꾸 높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고 시선을 높여야 돼요. 제가 SNS를 하잖아요. 저 SNS에 다 이런 거 다 걸려 있어요. 유튜브에도 이런 거 2개는 걸려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2개는 걸려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2개는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와요. 정보 자체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고, 뭐 요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그 컨테이너 하우스에 좀 관심이 있어요. 도저히 집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땅을 사자. 땅을 사서 컨테이너 하우스로 집을 짓자. 왜냐면 컨테이너 하우스가 디자인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디자인이 제일 이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게 경량 목구조죠. 그러니까 나무로 된 집, 그죠? 경량 목구조. 그 다음에 이런 경량 철구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3가지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빨리 삭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빨리 망가지는 거. 경량 목구조가 제일 빨리 망가져요. 집을 짓는데 시간도 짧아요. 자재가 싸요.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요. 목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뭐에 약해요? 비에 약해요. 습기에 약해요. 그래서 이 집 하단이 제일 빨리 썩어요. 그러니까 경량 목구조나 경량 철구조는 똑같아요. 습기에 둘 다 취약해요. 그래서 방수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옥 있죠? 한옥이 되게 오래 가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주춧돌을 올려놨어요. 경량 철구조하고 경량 목구조는 반드시 바닥에서 600mm 이상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빗물이 오면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600mm까지 튕겨서 올라간답니다. 처마도 좀 길게 빼줘야 돼요. 그래야 비가 사선으로 왔을 때
아래쪽 기단 위쪽으로 빗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취약한 거예요? 그거 600mm 올라가는 게 취약한 거예요. 벌써 계단 하나가 150mm죠. 600mm면 4계단이죠. 4계단, 5계단 이렇게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전체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밑에가 빨리 썩어버리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요. 경량 철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600mm에서 700mm 이상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600mm 정도 되면은 이 책상 높이란 말이에요. 책상이 720mm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썩는지 안 썩는지. 그게 바로 방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올라가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안 한 거예요. 싫어요.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썩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오래 가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제일 오래 가기는 해요. 원래 제대로 지어놓으면 뭐 100년, 200년 가죠. 그 목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량 목구조나 경량 철골 구조는 관리를 엄청 해요. 한옥 있잖아요. 그 한옥이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틈만 나면 들기름으로 닦아요. 틈만 나면 그 대청마루 있잖아요. 그거 다 들기름으로 닦는 거예요. 들기름이 그 산화 방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1년에 한 2-3차례씩은 이거 도색을 저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기단은 낮고, 기단이 낮으니까 이 아랫부분에, 습기는 꽉 차고 있고, 이건 그 방수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빨리 썩어버리는 거죠. 경량 목구조나 경량 철골 구조는 반드시 기단 높이에 띄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뭐, 어쨌든. 만약 여러분들 눈높이 자꾸 올리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드셔야 돼요. 도서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때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했을 때예요. 열심히 모아놨죠. 그때는 저도 20대 중반이라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하고 싶은 건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하려면은 많이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이제 맨 위에가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쪽으로 갔단 말이죠. 우상단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보세요. 좌상단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좌상단에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 우상단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뭘 노린 것 같아요? 무엇을 노렸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고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문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를까요? 시각 정보가 더 빠른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람의 눈은 전체 감각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문자와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더 빨리 받아들여요. 근데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더 빨리 받아들여요. 영상, 그림, 문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빨리 노출시키면 안 돼요. 애들이 문자에 대해서 약하게 돼요. 요즘 공부하는 세대가, 요즘 학생 세대가 문자에 약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듣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문자가 약한 세대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또 뭐가 연관이 되냐면 학습 능력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 지금 세대가 다른 건 바로 그거예요. 저희 세대는 유튜브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야 됐어요. 도서관 가고 찾고 검색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학습이라는 건 거기까지도 학습인 거예요. 검색하고 찾아가고 거기까지가 학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맞는 학습법이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요즘 학습법이 별도로 필요한데 그 우리 세대하고 비교하면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죠. 그 다음에 자, 사이트 맵이 나오죠. 사이트 맵. 사이트 맵. 위치죠. 보니까 어휴, 큰 대로변에 있네요. 자, 레벨로 조금만 조절해 볼까요? 이거 너무 커브로 조절해야 되겠다. 밝게, 어둡게.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자, 지도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큰 대륙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주변에 큰 대로가 있군요. 저 뒤에 있는 거는 아파트처럼 보이고요. 여기 이 부분은 아파트처럼 보여요.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상황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가 있고요. 사이트 맵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평면도, 인면도, 투시도.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홀이네요. 거기에 대한 인면도, 투시도, 평면도, 그 다음 마감재. 그 다음에 패턴 들어갔네요. 여기 패턴 재밌게 잘 썼네요. 그죠? 레스토랑에 대한 패턴을 썼고, 투시도, 마감재, 그 다음 패턴 설명도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들을 써서 뭐 은밀한 그러니까 공간 분리도 하고 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가구, 그러니까 조명, 가구, 창문, 그러니까 패턴이죠. 가구, 의자들에 대한 소개까지.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판넬입니다. 이게 이제 보드 작업이라는 거죠. 이 보드 작업을 잘한 사람이 아무래도 일따기가 편한 거죠. 그죠? 단순히 이렇게 늘어놓기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해서 세분화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경쟁사 보드, 뭐 이런 식으로. 경쟁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해요? 네, 우리는 한옥을 주제로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따지는 거죠. 요만큼을 할 건지, 혹은 이만큼을 할 건지, 혹은 요만큼만 쓸 건지, 혹은 이렇게 나눌 건지, 이런 식으로 나눌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비주얼은 얘가 좋을 것 같아요. 드래그 앤 드랍. 자, 그 다음 사이즈 맞추고 엔터. 얘가 메인 비주얼로 쓸 거고, 자, 메인 비주얼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칸을 메인 비주얼로 써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쓸까요? 네, 마스크도 좋아요. 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스크를 씌워버리면, 자, 메인 비주얼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도 좋아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T자가 문자고요. 그 아래 여기 쉐입이 있습니다. 이 쉐입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쉐입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쉐입이 들어갑니다.
자, 렉탱글 아니, 자, 스케일로 키웁니다. 자, 여기다가는 제가 사이트 맵을 하나 놓도록 하죠. 자, 드래그 앤 드랍 했는데 사이트 맵으로 어떤가요? 요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봤습니다. 아, 조금만 더 크게 할 걸 그랬네요. 사이트 맵을 이렇게 두 칸으로 놔보죠. 자, 얘도 컨트롤 T로 키워보죠. 아니, 세 칸으로 놓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Alt 키를 누릅니다. Alt 키를 누르면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와 레이어 중간에 이렇게 아이콘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 중간,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중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한 칸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아래 렉탱글 있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만큼 위에 레이어가 보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 지금 사각형 있잖아요. 저 사각형의 내용만큼만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사용해요. 보통 이제 저는 종속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래 레이어에 종속되어진. 그래서 아래 레이어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으면 그 모양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쉐입을 보시면 여기 토끼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여기 발바닥 있네요. 제가 발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발바닥 모양으로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작업하셔도 크게 무방한 문제 없습니다. 이게 레이어를 종속시키는 방법입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얘의 장점은 뭘까요? 마스크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맨 아래 그려져 있는 얘가 영역이 되는 거죠. 영역이 되고 그 위에 얹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요 첫 줄만 한번 해보시죠. 좀 쉬셨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 아래쪽을 여러분들이 자유로이 만드시면 돼요. 자유로이 만드시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컨셉, 비주얼, 그 다음에 도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걸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는지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혹은 이론적인 바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니까 비주얼적인 요소도 필요해요. 투시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면들. 이렇게 세 가지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 보기가 좋겠죠.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작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옥이 있네요. 도면이 있네요.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반드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쓸 거면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도면을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오른쪽을 이렇게 도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백인 백색이에요.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는 거죠. 자, 도면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칸은 비주얼로 해결할 겁니다. 투시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로 저는 채울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사진 크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마스크나 혹은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이런 것도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비주얼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 네, 이런 것도 좋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비주얼적인 요소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텍스트 기반이죠.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래까지 쭉 다 한번 짜 맞추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